당신네들 전당대회 하는 것처럼 회의라도 하는 줄 아세요? 친문 친명이라는 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말이에요. 최강욱 의원은 한 번도 입에 올리기는커녕 들어본 적도 없을 그런 욕설을 했습니다.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 8개월 만에 한다는 것은 초스피드 중에서 초스피드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파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론들이 멋대로 친문, 친명 나누고 회뜨고 있다. 비유가 좀 부적절합니다. 자기네들이 횟감이랍니다. 이 언론은 회칼이고 그래서 자기네들을 회뜨고 있답니다. 그래서 친문도 없고 친명도 없고 아니 모두가 친명이고 모두가 친문인데 자기 자신부터가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 때는 친문이었다가 그다음에 이재명 대선 후보 때는 또 친명파였다가 그런데 언론들이 친문과 친명으로 나누고 있다. 언론의 사냥터가 됐다. 자기들 멋대로 그러고 있다. 언론의 프레임이다. 언론계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청래 의원한테 묻고 싶습니다. 언론이 프레임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언론이 회를 뜨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정청래 의원,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여기 편집국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매일같이 회의를 하는 줄 아세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까? 언론 프레임이라니요. 친문, 친명,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 신문방송이 다 함께 쓰고 있는데 그러면은 신문사 대표, 방송사 대표, 각사 뭐 수백 명의 편집인들, 보도국장들 다 만나가지고 오늘부터 우리가 친명이라는 말을 쓰기로 합시다. 오늘부터 이제 친문과 친명이 서로 다투고 있다고 합시다. 뭐 이렇게 당신네들 전당대회 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언론인들 책임자들이 모여가지고 뭐 그런 회의라도 하는 줄 아세요? 단합대회라도 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뭐 언론 프레임이라는 말 쓰는 줄 아십니까? 친문 친명이라는 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재명과 최강욱 두 사람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문득 떠오른 생각인데요. 욕설을 하려면 언론이 인용하지 못할 만큼 세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태의 본질이 흐려져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지게 됩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전 대통령 선거 후보도 사실은 여러분이 직접 귀로 녹취록을 들어보면 깜짝 놀랄 만한 어쩌면 보통 사람들은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번도 입에 올리기는커녕 진짜 귀로 육성으로 들어본 적도 없을 그런 욕설을 했습니다. 자기 친형수한테. 그런데 어떤 언론도 이것을 직접 인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언론은 자체적인 윤리 규정이 있고 언론으로서는 자체적으로 지켜야 될 품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줬던 상당수 유권자들은 그 욕설이 그 정도 욕설인지 모르고 그냥 표를 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들어봤는데요. 정말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랬다면서요. 그런 욕설을 들으면 내과에 가서 귀를 씻으라고. 귀를 한 번 씻는 게 아니라 100번은 씻어야 될 정도의 그런 욕설입니다. 그런데 어느 언론도 그것을 인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직접 인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형수 욕설 그랬을 뿐이지요. 이번에 최강욱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강욱 의원이 직접 입에 올렸다고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이 그 징계를 한 그 세 글자 단어. 이건 아마 점잖으신 분들은 이 단어 역시 거의 들어볼 리가 없는 단어입니다. 조직폭력배들의 그 흉악한 욕설과 주먹 세계를 다룬 영화들도 이런 단어를 영화 대사에 넣는 건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이 당원 정지,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진 중징계라는 분도 있고 그게 어디다 대고 중징계냐? 그건 경징계야 이러는 분도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지금 여러분께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을 하면서도 그 세 글자 단어를 입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짤짤이 사건 하는데 이것은 그 사건의 본질을 흐려버립니다. 만약
그 단어를 직접 우리 국민들께서 들으시고 그 단어가 정말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다면 지금 국민 여론이 들끓었을 겁니다. 최강욱 의원은 제명시켜야 한다는, 의원직까지 박탈해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들끓었을 텐데 일반 국민들은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방송들이 그 세 글자를 노골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신문에도 노골적으로 활자화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야? 어? 뭐 성희롱 발언이라는데 그거 뭐야?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점잖은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될 짓이지만은 뭐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최강욱 의원을 이렇게 실드치는 발언도 많이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 최강욱 의원의 징계로 윤석열 정권의 최전방 공격수를 민주당이 스스로 제거하는 어리석은 짓을 범했다. 월드컵을 앞두고 손흥민을 집에 보낸 꼴이다. 손흥민 선수가 들으면 매우 기분이 나쁘겠어요. 손흥민 선수가 아니 왜 나를 최강욱 의원한테 비유하지? 참 이런 것을 두고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 맞는다고 합니다. 아니 비유할 때가 따로 있지. 전 국민들의 칭송을 받고 우리 어린 학생들의 우상이 돼 있는 손흥민 선수를 왜 갑자기 여기다가 빗대요? 어찌됐든 안민석 의원은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는 최전방 공격수, 그걸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백현동에 집을 짓고 싶은데 자연 녹지라서 안 되고 성남시가 자연 녹지에 용도 변경을 안 해주니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김인섭이라는 사람을 자기네 회사로 영입을 하는 겁니다. 그럼 김인섭은 누구냐? 이재명 성남시장의 측근 중에 측근. 이재명 성남시장을 할 때 선거대책본부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선대본부장. 얼마나 가까운 사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김인섭을 딱 영입을 했더니 그리고 세 번째로 용도 변경을 신청하는 겁니다. 백현동 자연 녹지를 용도 변경을 해주세요. 집을 지을 수 있게. 그랬더니 한 달 만에 성남시에서 태도가 돌변합니다. 아, 용도 변경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그해 9월 8달 만인가 그렇습니다. 초스피드입니다. 여러분 토지 용도 변경을 8개월 만에 한다는 것은 초스피드 중에서 초스피드입니다. 그것도 4단계를 점프를 합니다.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지. 앞에 준자가 붙으면 굉장히 좋다는 뜻입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령 일종 주거지역은 집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낮은 집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일종 주거지역, 이종 주거지역, 뭐 일반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 그러니까 복잡하게 토지에 이 라벨이 다 붙는데요. 준주거지역은 상가까지도 지을 수 있는 게 준주거지역입니다. 다른 토지들은 한 단계 올라가는데도 뭐 4년, 5년, 10년씩 걸립니다. 그냥 온갖 주민들의 민원 다 연판장 만들고 뭐 청원서 만들고 해야 될까 말까 하는 것이 토지 용도 변경인데 성남시는 이재명 성남시장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그 성남 R&D PFV 여기에 들어가자마자 8개월 만에 초스피드로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지로 점프도 이런 점프는 처음 봤습니다. 거의 수직으로 그냥 토지 용도가 변경된 겁니다. 갑자기 아무도 쳐다볼 수 없는 땅에서 황금알을 낳는 금싸라기 땅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도 보셨습니까? 100% 임대에서 10%로 무려 10분의 1로 쪼그라들고 나머지 90%는 민간 분양을 해서 돈을 많이 버세요. 아이고 돈 많이 벌어가세요.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